자, 이번에는 날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속도 빨라진 태풍 콩레이. 6일 밤 부산 스칠까 아니면 상륙할까? 걱정입니다. 가을 태풍이 지금 발생을 해서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초속 47m 강풍 동반한 중형급이고요. 기상청은 일단 부산을 스쳐갈 것으로 본다. 일단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일 기상당국은 일단 부산 상륙 가능성 쪽에 여기 또 무게를 두고 있어서 과연 이 태풍이 과연 어떻게 할까? 6일 밤 주말인데요. 6일 밤 과연 이 태풍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또 관련 기사 또 있습니다. 6년 새 벌써 4번째 잦아진 10월 태풍. 그러네요.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가을인데 자꾸 태풍이 온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좀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반도 북상 태풍은 주로 8월인데 지난 106년간 기록을 보면요. 10월 태풍은 겨우 8개입니다. 그런데 최근 6년 새 4번째니까 최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직 100%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온난화로 여름과 흡사한 기압 배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태풍 시즌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가을 태풍이란 말 어느 순간부터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을은 원래 참 날씨가 좋은 날인데 난데없이 태풍이 와서 자꾸 그 좋은 날씨를 좀 망쳐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 100여 년간 예. 10월 태풍이 8개밖에 안 됐는데 예. 최근 6년간에 벌써 4번째 예. 10월 태풍이었으니까 10월 태풍이 그만큼 일상화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뭔가가 변화가 된 그렇죠. 건데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저 동남아하고 비슷한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예. 어떻게 보면 여름의 연장 아닌가 이렇게 기압 배치나 이런 그렇습니다. 걸 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 지난번에 왜 짬인지 짬짬인지 태풍이 짬이. 우리나라로 오다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에 큰 피해를 줬거든요. 일본을 거의 공항이 쓸고 마비되고 다녔습니다. 쑥대밭이 되다시피 예. 했는데 이것도 콩카이도 자칫 우리나라로 예. 오면은 얼마나 큰 피해를 줄까. 콩가이가 아니라 콩레이입니다. 콩레이입니까? 콩레이. 참 어렵습니다. 이름이 참 콩레이. 어렵습니다. 짬이. 콩레이가 우리나라로 오면 이번 특히 주말에 오니까 예. 가급적이면 좀 피해가길 바라는데 일본이 그 태풍이나 이런 걸 우리나라로 많이 좀 흡수해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좀 일본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예. 좀 방향을 좀 약간 흡수. 좀 오른쪽으로 좀 틀어서 좀 가졌으면 하는 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향을 틀더라도 콩레이가 그냥 콩가루처럼 흐지부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했군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요 기사도요.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요. 여보 이거 알아? 한국 남자 12%가 술 때문에 죽는데 충격적인데요. 한국 남자의 10명 중 1명 이상이 술 탓에 사망을 한다. 무슨 소릴까요? WTO 세계보건기구가 술과 건강 국제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단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여기 오늘 나오신 패널 네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곰곰이 머릿속에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남성 한 해 알코올 섭취가요. 순수한 알코올을 마시는 양이 16.7리터입니다. 이거는요. 500ml 맥주캔 668개를 마시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1년이니까 하루에 매일 2캔을 먹어야지만 가능한 양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13리터. 우리보다는 좀 적게 먹네요. 중국은요. 11리터. 자, 그렇다면 전 세계 평균은 어딜까요? 여기 표에 있습니다. 전 세계는요, 6.4리터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3배 가까이 먹고 있군요. 이 술 양이요. 자, 이렇게 많이 마십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WTO는 2016년 우리나라 모든 사망자 중 7.6% 정도는 술 때문에 죽었다고 분석을 했다. 세계 평균은 5.3%입니다. 높습니다, 확실히. 그리고요, 이거를 남성으로 좁히면요, 이 비율이 11.8%, 여성은 2.6%. 그러니까 한국 남자 12%는 술 때문에 죽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김건학 교수님, 네. 본인께서 이런 정도의 섭취량에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미달하십니까?
얼추 될 것 같아요. 얼추 됩니까? 역시 통계가 제대로 나왔군요, 그럼. 예, 이게 참 이 통계를 보니까 무섭네요. 예.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뭐 평소에 이렇게 먹다가 숫자로 나타나니까 아, 이거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한국 사회가 사실은 술에 굉장히 관대해요. 예. 그리고 술을 일부러 권하는 예. 그리고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오히려 조금 뭔가 더 많은 지위로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요새는 좀 덜 하지만 과거에는 술을 잘 먹는 게 어떤 능력 비슷한 예, 능력과 연동이 되고 그리고 예. 이제 술 많이 먹고 그 다음 날 나와서 일찍 일을 하면은 예. 그 사람이 능력자가 되는 거고 보니까 일본 분들도 참 많이 드시네요, 술을.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음주운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 먹기가 좀 어려운데 예. 우리는 구조적으로 술을 잘 먹고 회식 문화도 얼마나 발달이 예. 돼 있습니까? 예. 근데 이런 지표를 보면 예. 이제는 좀 줄여야 되는 아주 급격하게 줄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광환 변호사께서도 초과하십니까? 미달하십니까? 기준에 지금. 과거에는 초과했다가 현재는 많이 줄였습니다. 아, 좀 변화하셨군요. 예, 변화했습니다. 예. 저렇게 술을 많이 먹는 이유가 예. 대한민국 사람이 좋게 말하면 열정적이다. 예. 이렇게 보고요. 뭐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술에 관대하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술에 관대한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것을 장려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로 푼다, 스트레스를. 예. 열정적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예. 이런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악순환 아닙니까, 이거 미국? 선순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 열정적이기 때문에 열정적이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뭐 대한민국 사람들의 예,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예. 어쨌든 저도 요 최근에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예. 술을 거의 끊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술을 좀 절제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술이 또 그렇게 예. 그 술자리에 갔을 때 주위 사람들이 술을 안 먹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예. 자기가 어느 정도 술을 안 먹겠다고 예. 하면 그것을 다 봐주더라고요. 그렇죠. 분위기가 좀 과거에는 바뀌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술을 다 강제로 보이고 했었는데 저도 최근에 술을 줄이고 예. 직접 술을 안 먹겠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강요한다든 이런 거 없이 예. 그 술자리가 그대로 유지되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특정 직업군에서 참 술을 많이 먹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이 변했더군요, 그 직업군들도. 그 중에 아마 기자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예. 술 많이 먹는 직업이 예. 검찰, 기자, 예. 군인들, 아, 특히 조직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데 예, 예. 이런 데서 많이 먹었거든요. 예. 거의 뭐 해만 지면 저도 뭐 술 먹다시피 해서 여기 1인당 뭐 우리가 연간 16.7리터라고 그랬는데 예. 저는 한 2배 이상 먹은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아, 16.7에 2배, 30리터가 넘어가십니까? 거의 2배 안 먹은 날이 없을 정도로 뭐 해만 지면은 석양주라고 그래서 예, 먹고 예. 많이 지금은 먹었는데 그렇게 안 드시죠? 지금은 이제는 주종을 바꿨습니다. 아, 선배들을 보니까 예. 독주 마신 분들은 예. 벌써 저 산으로 가셨더라고요. 아. 무덤으로. 예, 산으로 가셔서 성묘지내로 가야 될 정도인데 그렇게 됩니까? 도수가 약한 술 먹은 분들은 아직도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WTO 통계가 네. 확실히 근거가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저도 WTO가 요즘에는 아니라 WHO입니다. 저도 이제 주종을 이제 주로 막걸리로 좀 바꿨습니다. 예. 값도 싸고 순한. 예, 아무리 많이 먹을래도 2병 이상을 못 먹거든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주량 조절을 좀 그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의 술에 대해서 너무 좀 관대한 문화 예. 이게 좀 문제 아닌가. 원래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술이 죄다. 술이 예. 죄다 그러는데 예. 사실은 그 사람이 나쁜데 술이 나쁜 거를 밝혀지는 게 술이라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술에 관대한 문화에 우리가 좀 젖어서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음주 단속도 러시아는 예. 너무 엄격하게 하니까 술이 확 줄었다잖아요. 예. 우리도 좀 엄격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음주 관련 여러 가지 이제 범죄 비슷한 것도 일어날 때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술은 죄가 없다. 술을 마시고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명언 같습니다. 맞는 말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나왔네요. 부동산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라더니 4,600억 원 편법 상속.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았군요. 트럼프는 금수저였다. 자수성가가 아니었네요, 그럼. 자, 이 내용이요.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부친 회사 비밀 납세 신고서를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증여 과정에서 탈세 가담 주장도 나오고 있다. 3살 때 연간 2억 원을 벌었고요. 8살 때는 이미 백만장자가 됐다.
그러네요. 8살짜리가 무슨 수로 백만장자가 됐을까요? 자, 부친은 자녀 5명에게 총 10억 달러를 증여했다. 그런데 세금 55%가 아닌 5%만 내서 5,220만 달러만 납부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100% 거짓말, 엄청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이 나라 소식이라서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면 참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 정도로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자, 이 기사도 또 나왔습니다. 실종소동 100일 만에 등장한 판빙빙. 깊이 반성한다. 벌금 1,437억 꼭 내겠습니다. 414억 원 탈세 인정하며 사과글을 올렸네요. 그동안 어디 간 거냐를 놓고 참 많이 나왔죠. 과연 감금된 것이냐 아니면 직거하는 거냐 아니면 심지어 무슨 일이 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본인이 사과글을 올렸기 때문에 일단 살아있는 것으로는 판명이 됐습니다. 고통과 고뇌, 부끄러움 느꼈다 이런 글을 올리고 벌금 1,400여 원을 꼭 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과세 당국이 이 정도 규모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탈세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서 이 기사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톱스타 판빙빙이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중국 세무당국은 판빙빙에게 탈세 혐의로 세금과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1,437억 원에 달합니다. 중국 세무당국은 납부 마감일까지 돈을 내면 형사처벌은 면제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탈세로 처음 적발된 거고 그동안 세금 미납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판빙빙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논란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모두에게 죄송하다며 전력을 다해 세금과 벌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인으로서 법을 지켜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판빙빙은 용서해달라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방송 토크쇼 진행자였던 추이용 위원이 판빙빙의 탈세 의혹을 폭로했죠. 이후 판빙빙은 수개월째 묘연한 행방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망명설 등 각종 억측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논란은 4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여기 기사 좀 추가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신변 이상설이 계속 돌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기사에 좀 더 덧붙여 있네요. 중국에선 최고 권력에 밑보인 권력층이나 재벌, 인권 운동가가 돌연 사라졌다가 수개월 혹은 1, 2년 뒤에 느닷없이 죄상이 공개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번에도 이런 경우일까요? 김시열 교수님,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상황? 뭐 이제 중국식 법치라 그래가지고 좀 예. 우리와는 다르게 이제 예. 그 법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예. 특히 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예. 이제 그 공무원들이나 이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총살까지도 시키고 뭐 예. 이제 이런 굉장히 엄격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예. 이 뭐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많이 벌었으면 좀 이제 내야 되는데 이제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걸렸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지금 현재 시진핑 예. 그 치하에서 이 실용적 권위주의 체제라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그 중국식 법치가 예. 좀 더 강하게 지금 좀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나마 그래도 판빙빙 정도 이렇게 이제 유명한 저 배우였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제 벌금 다 내면 이제 용서의 형사처벌은 안 하겠다 이런 만약에 정도로 유명하지 않은 봐준 거 어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기업가가 탈세를 좀 저 정도 했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뭐 이렇게 뭐 반성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 뭐 공개 뭐 인민 재판 뭐 이런 등까지도 우리가 이제 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이번 기사도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이것도 지금 국제 기사로 꽤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누군가 질문을 합니다. 대국 외교 목표는요? 물어보니까요. 답변을 합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 옆에서 정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시진핑 우상화 퀴즈 프로 방영한 중국 TV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우상화 굉장히 그동안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TV 프로에도 이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요.
연휴 황금 시간대 5부작으로 편성. 지금 중국의 연휴 기간입니다. 5부작으로 편성. 시진핑 가장 좋아하는 책 등이 문제로 출제됐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요. 시 주석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시 주석의 연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 주석이 과거 지방에서 지낸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뭐 이런 퀴즈를 낸다 그러네요. 그럼 뭐 시진핑 주석 자서전 내진 전기라도 좀 샅샅이 읽고 나와야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여기도 보시죠. 시진핑 우상화가 인기 TV 채널인 오락 프로그램 형식을 빌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제 서방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좀 보도하고 있죠. 김근학 교수님, 네. 이 상황 우리는 좀 이웃국가 얘기인데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제 단순히 TV 프로그램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중국의 권력 구조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소평 이후에는 예. 집단 지도 체제를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모택동까지는 이제 1인 지배 체제였는데 다시 1인 지배 체제로 돌아갔다. 그래서 시진핑에 대한 개인적 우상화 차원에서 지금 이런 TV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지는 거 예. 보면 권력을 언제까지 우리가 임기를 보통 5년짜리 2개를 했거든요. 두 그렇죠. 번을. 근데 이게 아마 철폐될 가능성도 매우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그런 것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뭡니까? 연임을 더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신제로 가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 뭐 아까도 부정부패 얘기했지만 거울 예. 보기 운동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이 자기를 봐라. 그리고 거울을 봐라. 그렇죠. 그 모습이 네 모습이다. 그래서 아주 지금 군부가 이제 또 뭐 군부 사업도 해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등 예. 아주 뭐 시진핑이 강력하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중국 내부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반발할 쪽이 있는데 글쎄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벌어졌더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 그만큼 김건전 대표님. 방송 매체를 예. 시진핑 장악을 했고 아. 어떻게 보면 방송 매체도 아부라는 거죠. 그 유현준 그 홍익대 건축가 교수가 예.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책을 썼는데 거기 예. 보니까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예. 로마가 1000년간 번영했는데 예. 왜 몽고는 150년 만에 망했냐. 아. 그 이유가 로마는 콜로세움도 세우고 큰 건축물을 세워서 권위를 세웠는데 예. 몽고는 텐트 갖고 이동하다 보니까 남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집을 안 짓죠. 권위를 쌓으면 잘했는데 남긴 게 없어서 예. 150년 만에 망했는데 예. 지금 만리장성하고 콜로세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방송이다 이거죠. 아. 그래서 독재자들이 방송을 장악하기를 원하고 지금도 그게 집요하게 흔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방송 얘기를 프로그램에 이런 게 방송이 등장을 했다. 옛날로 말하면 만리장성이나 콜로세움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 방송사 사장은 옛날로 말하면 제사장하고 같다. 아. 뭐 그럴 정도로 표현한 걸 제사장이요? 봤는데 제사장, 알겠- 신전의 제사장이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만큼 예. 방송 영향력이 커졌다는데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등소병 때 도광량이라 해서 머리를 예, 굽혔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나서는 거죠. 그래서 미국한테 그 무역 보복도 좀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규환 변호사. 저는 이 과정이 진짜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예. 궁금합니다. 어. 과거에 보면 이럴 예. 경우에 또 국민들의 어떤 저항이 발생이 되는데 물론 예. 전체주의 국가고 예, 예. 권위주의 국가고 예. 그런 점이 있지만 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중국도 이미 경제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제 부분에서는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예.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을 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즉 이런 우상화 과거 용비어천가적인 이런 모습을 저 보고 방송한 TV가 굉장히 인기 채널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중국 국민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들도 좀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여전히 저런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걸 보면은 꼭 선진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는 그런 특별한 것이 있을까? 아니면 조만간 다른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특수성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걸까요? 단순히 아니면 좀 이상한 걸까요? 글쎄요. 특수성.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